1막 내가 알고 있는 예언가들은 사진에 대해 이러한 말을 하기를 즐겼다. 아주 평탄하고 납작한 그곳을 경유하면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는 하얀색 면 위에 반드시 아름다운 형태로 드러날 테고 그것을 영원불멸하게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고 오히려 크나큰 믿음이 있었다. 개중에 몇몇은 어렵지 않게 이런 식의 말들을 내뱉기도 했다. 사진에서 기억이 보인다고. 확실한 말로 기록이 되지 않았거니와 지금에 와서 명확하게 추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히도 활자라는 것을 통해서 지면에 분명히 기록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형리가 되어 사실 유무를 추궁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은 소유를 탐했고 또한 사진은 흘러가지 않는 것이라 장담했다고 굳건하게 믿는다.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이곳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진이 있다. 사진은 잠시라는 시간 동안 눈에 보였던 적이 있다. 사진으로서는 그렇게 드러나는 방식이 시대와 잘 맞아 떨어졌다. 자폐적으로 의미의 주변만을 떠돌던 사진이 이제는 물리적 실제마저 저버리고 있다. 누군가는 목격하고 풀어내려고 하지만 쓸모없다. 어떠한 무리들은 헛돌고 있는 의미를 비웃으며 기호에서 멀어져 탐색하고 있다. 이미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은 사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공표한다. 그들이 낸 입찰 공고에 따르면 라이더 3D 공간 스캐닝 장비를 사용하는 실측을 기본으로 부가적인 원천 데이터 확보용으로 DSLR 카메라와 드론을 요구한다. 사진만이 점유했던 실제라는 권위에 도전하는 수많은 광학적인 발견들이 발전을 거듭해 이어져 옴으로 인해서 이제 사진은 정확한 좌표값과 정보는 없고 단 1mm도 어긋나지 않은 포인트 클라우드가 발생시킨 관측 활동에서 세부 모델링을 위해 디테일을 제공하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사진의 의미가 기록과 증거에서 화소수라는 과학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이다. 사진은 지난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지체의 표면에서 미끄러져 내리지 않았던 굳건한 나날들이 있었다. 사진이 잠시 정착했던 이러한 견고한 지지체는 믿음이라는, 기록이라는 사진만의 도서관으로 이주됐다. 사진만의 성전을 기리기 위해 지금까지의 단단하게 고착화되었던 실제를 버리고 사라져갈 모든 사진들을 위해 축원을 읽는 시간이 도래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진을 붙잡아 애원하는 기간은 길고 쓸모가 있는 듯해 보인다. 정확하고 바르게 이별하기 위해서 이런 지나한 과정을 필요에 의한 유예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는 사진을 따라잡을 수 없을 바에야 멀리 도망쳐 버리도록 내버려두는 편이 속이 편한 감찰관의 마음으로. 사진은 여태까지 나타났던 것만을 불러왔다. 보이지 않는 사진은 있을 수가 없었다. 사진을 전문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를테면 사진작가라는 사람들에게 사진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을 설립하는 어떤 첫 번째 조건을 따르면서 시작되는 것일까? 아니면 사진이 일어난 사후의 레퍼런스 책을 보다가 어느 순간 나타나는 것이 사진이라고 불리는 것일까?
사진이 보였던 것에만 한정이 되었다면 이제는 과정에 있었던 모든 사진을 호명할 때이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전에 제대로 된 세습을 위해서 탈락되었던 모든 사진들을 불러 모을 때이다. 나는 사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지구 반대편에 있던 페루 이카에서 떠올렸던 도서관의 이미지는 이카에서만 가능한 이미지였다. 나는 이카에 가지 않았더라면 도서관을 떠올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날은 사막 한가운데에 거울처럼 떠있는 호수를 따라 주변을 감싼 이카의 술집들이 서양인 백패커들로 유달리 붐비는 날이었다. 아무것도 비치지 않은 호수의 표면은 하늘을 그대로 복사해 놓았었다. 호수의 환영을 수직으로 통과해 저 멀리 지구의 멘트를 지나 반대편 지각에 닿으면 한국 근처에 어디쯤이 나올 것이다. 나는 빛의 속도가 가진 것보다 더한 빠르기로 이카와 인천을 머릿속에서 경유한다. 두 도시의 시간대도 다르고 이카에서 떠올리는 도서관의 이미지가 인천에서 실현될 시간의 차이도 굉장하다. 하지만 이 시간은 절대적인 차이가 아니다. 내 머릿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또 어떤 레퍼런스. 보르헤스라는 소설가가 1941년에 집필한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책에서 도서관이 뻗어나갈 이미지를 이미 맛봤고 이에 더해서 사진이 익숙한 지금에 이르러 무한히, 그는 무한히에 대해 설명하는 문단을 소설의 결말에 할애한다. 무한히 소설적 판타지를 실행 가능하게 할 기술적인 여력도 로직으로 형성되는 이미지의 증폭으로 인해 충분해졌다. 과거에 혹은 지금 보았을 호수를 이용해 미래를 본다. 과거가 쌓인 도서관이라는 형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도서관에서 다종다양한 관계들이 물리적인 공간에 점유하면서 쌓아갈 때 그들 각자의 모든 시간대가 중첩돼 마지막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초월적인 느낌마저 든다. 이제 도서관의 주인공으로 사진이 되지 못한 떠돌아다니는 원전들이 기회를 엿보게 된다. 나는 한 번도 이미지인 적이 없었다. 사진으로 나타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교묘하게 사진으로 등장했지만 나의 존재에 대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가능성으로만 살아왔다. 어떤 맺히지 못한 가능성. 포텐셜만 있고 직접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가능성으로만. 배회하듯 잠시 기웃거리다가 자리를 찾았다고 선언할 때쯤에 사진이 되지 못한 내 주변으로 돌아가 서성이게 만들었다. 지구의 반대편에서 개인 안에서만 가능한 투시법이 전지전능한 영역으로 편입이 된다. 실현되지 않는 일이라면 이걸 상상력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라면 상상력에 그쳤던 일이 효력을 발휘해서 눈에 보이는 사진적 재현이 된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감히 사진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도서관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곳은 한국의 인천이다. 인천이라는 도시를 쓰고 있다. 그 안에 있는 건물에서 1941년에 텍스트로 적힌 바벨의 도서관과 2019년 페루의 이카에서 꾸짖었던 도서관에 대한 상상력과 2020년 현재 물리적인 공간을 부동산은 임대차 계약으로 유지해 지속되는 현재가 만난다. 책은 멀리 서 있다가 도서관으로 모였다. 사진은 인화지를 찾다가 이제 자유를 찾는다. 공간을 탐하는 곳에는 빈 공백을 가진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있다. 실측되지 않는 곳에 바라지만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현실에서의 BLK360이라는 벽 너머의 공간까지 라이다 센서로 실측해주는 센서에 의지해서 현실 파악을 한다. BLK360에 드러난 선명한 라이카 마크는 2차 대전에서 활약했던 라이카가 다른 전쟁 상황에서 우위에 섰음을 보여준다. 라이카는 1초에 36만 회를 스캔하는 라이다 레이더를 통해서 철저하게 가려졌다던 자유를 짓밟고 인간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던 곳을 인면체로 실측한다. 그런데도 사진이라는 것에 일말의 동정감이 있다면 언젠가 소녀시대 효연이 자기가 부른 노래 파트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처럼 들렸지만 후에는 어느 순간 자신과 같아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순간 이후에는 나는 다시 말해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순간 종이에 분명하게 새겨진 드러냄으로 사진적인 자아를 피력하는 것보다 이미지로 수용되지 못하는 반사진적인 잉여들에게 눈길이 가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생각해보면 나는 그렇게 됨으로써 탄생했다. 사실 사진은 드러난다는 전제 조건이 없이는 읽히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찍겠다는 사람들도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귀결에 맺었다. 내가 파악 가능한 거리감에서 가장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 전혀 반대편에서 일어난다. 긴 시간의 비행이 오는 동안 떠돌던 책들과 사진은 자리를 잡는다.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기록된 사물은 형상만을 갖춘다. 나의 몸에서 내가 있게 하는 물질에 적합한 양식은 의미를 찾는 방식일까? 아름다움을 절단하는 방식일까?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난 멀리 있을 때는 관음증을 앓는 노인이었다. 누군가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망막에 전이된 감각을 문제 삼고 그것이 사진이었지 않냐고 했다. 아마도 늙고 두려움을 느끼는 탓에 내가 속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유일한 종족인 인류가 멸망 직전에 있다 해도 도서관은 불을 환히 밝히고 고독하게 그리고 무한히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소중하고 쓸모없으며 썩지 않고 비밀스러운 책들을 구비하고서 영원히 존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레스의 바벨의 도서관 중에
산막. 사진은 이미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사진의 발생을 거스를 수 없다. 사진 찍는 행위가 존중되던 시기에 사진으로부터 내쳐졌던 사진이 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보자. 사진이 선택된 이미지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건 옳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과학기술이 만든 가상의 공간에서는 모든 사진들이 선택된다. 데이터로 취한된 이미지는 공평정대한 지위를 누린다. 이 도서관에 놓였던 것, 나처럼 놓이지 못했던 것의 차이는 없다. 나는 먼 우주를 떠들고 있다. 어떤 누군가가 듣는 음악에서 나를 찾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글쓰기 안에 등장하기도 한다. 오히려 반대로 더 멀리 지구에서 우주로 떠나보내기도 한다. 보내는 것들은 텍스트는 부가한 것으로 치부하고 이미지가 줄을 이룬다. 만약 어떤 외계 지적 생명체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라면 텍스트가 맞을까, 이미지가 맞을까? 답이 명확하다면 이미지는 드로잉이어야 할까, 사진이어야 할까? 이 모든 전제는 나사에서 만들기로 한 우주선에서 사진 이외의 것을 설정하고 있음에서 온다. 1973년 우주를 향해 출발한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에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그린 금속판이, 1977년 지구를 떠난 보이저 1호와 2호엔 115개의 이미지와 다양한 자연의 소리,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음악, 한국어를 포함한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와 UN 사무총장 쿠르트 발트하임의 메시지를 담은 금박의 골든 레코드가 들어있다. 여기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외계인들은 사진을 볼 것이라고 장담한다. 이 금속판을 받을 수 없고 아무래도 영원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서 사진만을 볼 것이다.